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배틀필드과도 같은 치열한 현대사회의 경쟁 속에서 우리는 때로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열쇠를 찾아 헤매곤 합니다. 혹시 수천 년 전 고대의 병법서에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들의 해답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동양 최고의 병법서 손자병법의 제9편 행군편을 통해 그 지혜를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장은 단순히 군대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넘어 어떤 환경에서든 승리하기 위한 전략, 통찰, 그리고 계획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행군편에 담긴 8가지 핵심 가르침을 하나씩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각각의 가르침이 지닌 본래의 군사적 의미를 분석하고 그것이 오늘날의 비즈니스 경영, 국제 외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커리어 성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노트를 준비하시고 손자와 함께 첫 번째 행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 지형이 위치와 안전을 결정한다. 전쟁에서 진지를 어디에 구축하느냐는 캠페인 전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항상 높고 양지 바른 곳에 자리 잡으라. 왜일까요? 높은 곳에서는 적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햇볕이 잘 드는 곳은 병사들을 습기로부터 보호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방어에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강이나 하천 근처에 저지되는 습하고 홍수의 위험이 있으며 적의 매복에 완벽한 장소가 됩니다. 후방과 측면을 안전하게 확보하여 기습 공격에 대비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군대의 전투력을 보존하고 사기를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현대 사회로 가져와 볼까요? 비즈니스에서 지형은 바로 시장 환경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시장을 선택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포지셔닝하는 것은 마치 전쟁에서 높은 고지를 선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쟁이 덜한 틈새 시장에 진입하거나 아직 충족되지 않은 소비자의 필요를 해결해주는 것은 당신의 비즈니스에 압도적인 가시성과 방어력을 부여합니다. 국제 외교와 지정학에서는 무역로, 항구, 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것이 곧 국력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높은 땅을 확보한 국가는 세계 무역과 안보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커리어에서 지형은 당신이 선택하는 산업 분야나 회사를 의미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합류하거나 탄탄한 전망을 가진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올바른 전쟁터를 선택하는 것처럼 당신의 장기적인 성공과 안정을 위한 발판이 되어줍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07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플은 단순히 기존의 휴대폰 시장에 뛰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화기, 음악 플레이어, 인터넷 통신기기를 하나로 결합하여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 즉 새로운 전쟁터를 창조했습니다. 이처럼 급성장하는 시장의 가장 높은 곳을 선점함으로써 애플은 이후 스마트폰 산업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생존을 좌우한다. 전쟁에서 주변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산, 강, 소금기 있는 늪지, 평원, 숲 등 각각의 지형은 군대의 이동, 수경, 전투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현명한 지휘관은 이러한 조건에 맞춰 전술을 유연하게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하고 전염병이 돌 수 있는 해충이 많은 지역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군수품 재앙을 막고 군대의 전투력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당신의 환경은 시장 그 자체입니다. 경제 동향, 정부 규제 변화, 기술 발전과 같은 흐름의 최상단에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는 것이야말로 경쟁에서 살아남는 핵심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기업들은 번성했지만 변화를 외면했던 기업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외교에서는 지정학적 지형, 즉 동맹관계, 경제적 유대, 문화적 미묘함 등을 항해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깊이 이해하는 국가는 정보에 기반한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튼튼한 국제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커리어에서는 산업 동향, 회사 문화, 경제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변화에 적응하는 자세는 당신이 항상 가치 있고 필요한 인재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넷플릭스가 완벽한 사례입니다. 그들은 본래 DVD 대여 서비스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광대역 인터넷이 보급되고 주문형 콘텐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격하자 2007년 과감하게 스트리밍 서비스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명민한 환경인식은 넷플릭스를 작은 DVD 대여 회사에서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거인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 작은 징후를 관찰하여 적을 파악한다. 군사 전략에서 사소한 단서는 거대한 비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손자는 먼지 구름의 모양이나 동물의 움직임 같은 미세한 징후를 관찰하여 적의 의도를 파악하라고 조언합니다. 낮게 깔리는 먼지는 보병의 이동을, 높고 넓게 피어오르는 먼지는 전차나 기병대의 접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서들은 지휘관으로 하여금 직접적인 교전 없이도 적의 매복이나 공격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한국인에게 익숙한 눈치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상황의 미묘한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 말입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시장의 신호, 경쟁사의 움직임, 고객 피드백, 산업 트렌드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조기에 포착하면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전략을 수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외교에서는 외교적 성명, 대중의 여론, 심지어 상대방의 몸짓 언어와 같은 미묘한 신호를 포착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단서들은 상대 국가의 진짜 의도를 드러내어 협상이나 동맹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도록 돕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조직 내의 역학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누가 승진하는가? 어떤 기술이 각광받는가? 이러한 흐름을 읽는 것은 기회를 잡고 위험을 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블록버스터의 몰락은 이러한 징후를 무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보여주는 고전적인 사례입니다. 그들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부상과 넷플릭스의 구독 모델을 분명히 목격했지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보내는 명백한 신호를 무시한 대가로 그들은 2010년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가르침, 높이와 거리가 우위를 가져다준다. 전쟁에서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더 나은 시야, 강력한 방어력, 그리고 공격 시의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손자는 또한 강과 같은 자연 장애물을 건널 때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위에서 아래를 향해 싸우는 것은 군대의 효율을 극대화하지만 아래에서 위를 향해 싸우는 것은 패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비즈니스에서 강력한 브랜드, 독점 기술, 시장 선점 효과와 같은 전략적 우위가 바로 당신의 높은 고지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시장에서 돋보이게 하고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게 만듭니다. 국제관계에서 강력한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을 가진 국가는 높은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국제 문제와 협상에서 손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삼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로 확보한 초격차라는 높은 고지는 삼성이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경쟁사들의 추격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커리어에서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기술을 구축하거나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당신에게 군사적 요충지와 같은 경쟁 우위를 제공할 것입니다. 5번째 가르침, 보급과 건강이 모든 것의 기초이다. 군대의 효율성은 깨끗한 물, 건강한 병사, 그리고 안전한 보급선에 달려 있습니다. 형편없는 보급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은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기와 준비태세를 앗아가 패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효율적인 자원관리, 즉 공급망 관리와 직원 복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건강한 노동력과 원활한 운영 시스템은 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식량, 에너지, 공중보건 인프라와 같은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국가 안정과 국력 투사의 기반이 됩니다. 개인의 삶에서는 시간, 건강, 그리고 재정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꾸준히 학습하는 것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재패는 바로 이 보급의 힘을 증명합니다. 그들의 최적화된 배송 시스템과 막대한 물류 인프라 투자는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보장하며 이는 다른 경쟁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거대한 경쟁 우위를 만들어냈습니다. 6번째 가르침, 자연적인 함정과 죽음의 땅을 경계하라. 손자는 탈출구가 없는 지형, 예를 들어 좁은 협곡이나 강과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진을 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사지, 즉 죽음의 땅은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적의 공격에 극도로 취약하게 만듭니다. 비즈니스에서 이는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출구 전략이 없는 시장이나 전략을 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차별화된 강점 없이 이미 포화된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스스로 사지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외교에서 국가는 고립을 초래하거나 승산 없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맹이나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안보와 주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리어에서는 성장 전망이 없는 직업이나 산업을 피해야 합니다. 막다른 길에 갇힌 역할에 머무르는 것은 죽음의 땅에 갇히는 것과 같습니다. 1990년대 후반의 닷컴 버블이 좋은 예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인터넷 시장에 무작정 뛰어들었습니다. 2000년에 거품이 붕괴되자 탈출구가 없었던 그들은 파산이라는 비극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7번째 가르침, 근접성이 문제의 본질이다. 군사적으로 매복이 숨기 좋은 숲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마른 풀밭과 같은 위험 요소에 너무 가까이 진을 치는 것은 스스로를 취약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비즈니스에서 단일 공급업체, 단일 고객, 혹은 단일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매우 위험합니다. 파트너십이나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것이 기업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2021년 한국을 휩쓴 요소수 대란을 기억하십니까? 특정 국가에 대한 요소수 수입 의존도가 극도로 높았던 탓에 공급이 막히자 국가 전체의 물류가 마비될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는 단일 공급원에 대한 과도한 근접성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외교에서 한 국가의 자원이나 지원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동맹을 다각화하는 것이 국가의 입지를 강화합니다. 개인의 커리어에서 한 가지 기술이나 산업에 지나치게 전문화되는 것은 해당 분야가 쇠퇴할 때 당신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폭넓은 기술 역량을 갖추는 것이 당신의 적응력을 유지시켜줍니다. 8번째 가르침, 규율이 자멸적인 패배를 막는다. 군대에서 행군과 수경 중의 엄격한 규율은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거나 허점을 만드는 실수를 방지합니다. 병사들이 대열을 이탈하거나 진지를 엉성하게 구축하는 것과 같은 사소한 규율 위반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규율은 군대를 하나로 뭉치게 하고 항상 준비된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기업에서는 조직의 규율, 즉 정해진 절차와 윤리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스캔들이나 운영 실패와 같은 자멸적인 문제를 예방합니다. 외교에서는 정해진 유례를 따르고 충동적인 행동을 피하는 것이 국제관계를 해칠 수 있는 오해나 갈등의 고조를 막습니다. 개인의 커리어에서는 전문적인 태도, 시간 관리, 그리고 윤리적인 행동이 경력을 망치는 실수를 피하는 핵심입니다. 2001년 앨론의 붕괴는 이 가르침을 잊었을 때의 결과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재무관리 부실과 내부 규율의 부재는 역사상 가장 큰 기업 스캔들 중 하나로 이어졌고 한때 거대했던 기업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손잡병법 제9편 행군에서 얻을 수 있는 8가지 강력한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2500년 전에 쓰였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들입니다. 올바른 지형을 선택하는 것부터 규율을 지키는 것까지 이 원칙들은 비즈니스, 외교, 그리고 당신의 커리어라는 전쟁터에서 당신을 승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애플의 혁신적인 아이폰 출시부터 앨론의 비극적인 붕괴까지 우리가 살펴본 사례들은 이 전략을 적용했을 때의 보상과 무시했을 때의 결과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손자의 지혜를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커리어를 위한 올바른 산업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시장의 흐름에 항상 깨어있는 것, 혹은 전문가로서의 규율을 굳건히 지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자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이 귀중한 지혜를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하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고대의 지혜가 항상 여러분의 삶에 승리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